네, 실태 파악을 더 하겠습니다. 네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께 기준 중위소득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부총리님께 건네주시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힘은 긴장하고 있었노라고 더 강한 자원은 어울리지 않기 위해서. 이게 부득이하게 보통의 시민들과 다르게 엘리트가 관료가 되거나 이제 선출직에 많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자기 주위에 있는 특권 소수의 의자를 반영하는 정치나 행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법원에 있을 때도 법원의 판사들은 재판하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신뢰도가 안 올라가요. 근데 그 이유를 찾아봤더니 판사가 되는 사람들이 최상위층에서 판사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민들이 저 사람들은 우리의 사정을 모를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신뢰의 근본적인 원인이랍니다. 근데 기재부의 고위공무원단도 워낙 엘리트시고 주위에 그런 분들이만 사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인들이 생각하시는가 국회의원과 좀 다르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지역구 국회의원이 됐더니 적어도 이 말은 지킬 수가 있더라고요. 저희 지역의 23만 명 중에 아마 저보다 강한 분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대부분이 일상에 힘드신 서민들이십니다. 저는 거기서 지역구 국회의원들 힘이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부 관료들이 존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번 다시 드리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 기재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 부총리님이나 우리 차관님들이나 실장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너무 강한 사람이나 어울리지 싶지 않아서 그러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야당 의원들이 강한 자들이어서 안 만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앞으로 네. 많은 기회를 갖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업무 보고를 보면요.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약자복지 관련해서 기준 중위소득을 2번이나 얘기하셨어요.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활용처가 이렇게 많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정부 지원 사업에 정말 많은 숫자가 있고요. 대상자 선정도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해서도 255만 명이고 더 많은 국민들께 영향을 받으시는 중요한 거지요, 부총리님. 네. 근데 대한민국 현재의 삶을 보면 왼쪽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밖에 그럴듯하게 내놓는 여러 가지 기준들입니다. 대단한 나라가 됐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정도지요. 근데 오른쪽을 보면요. 안타깝게도 지금 윤석열 행정부 들어와서도 뭐 삶의 만족도, 자살률, 독거 노인 비율이 크게 개선이 못 됐습니다.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특히 그 아래 두 가지는 정말 민망한 수준이고 염치가 저희가 얼굴을 못 들어요. 주거 빈곤 아동이 전체 아동 5%나 되는데 과감하게 정권 차원에서 이거를 4%, 3% 줄이겠다는 목표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절실하게 하겠다는 걸 못 들어봤어요. 그 아래에도 보면 청년 가구도 지금 주거가 아닌 곳에 거주하는 비율이 37%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거를 1년에 몇 퍼센트 줄이겠다. 그리고 적어도 윤석열 행정부가 마칠 때는 어느 정도 마치고 나가겠다라는 것이 저는 가장 절실한 목표고 자랑스러운 목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기준 중위소득 관련한 언론 기사에 보면 비판하는 내용이 참 많아요. 현실화가 안 돼 있고 다음 페이지 보면 이 눈속임 이게 나오고 있고요. 당사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그 기준에서 지급받는 여러 가지 급여로는 생활이 힘들다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정 방식에 가서 봤더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이제 그 기준이 있더라고요. 통계청이 발표하는 통계 자료에 뭐 중간값에다가 일부를 반영해서 산정하게 돼 있는데 보니까 가장 최근에 4인 가구 중심으로 이제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가 4인 가구 중심으로 한 900여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준 중위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가장 최근 한 600여만 원밖에 안 돼서 한 300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너무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기재부에서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부총리님 이게 어떤 정도의 재원이 부족해서 이게 현실화를 못하는 건지 알고 계십니까? 그 현실화라는 말씀의 취지를 어떤 뜻으로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왜냐하면 중위소득이라는 게 좀 통계적으로 우리가 중위소득이 나오는 것들이 우리가 실제 느끼는 중위소득보다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저게 가능하면은 기준 중위소득을 통한 어떤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하는 부분들의 그 정책 자체가 좀 더 실효성이 있도록 가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또 거기에 따라서는 재원이 따르기 때문에 저게 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저희가 뭐 기준을 바꾼 것은 아니고요. 그런 말씀 드리려는 취지는 아니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 그렇기 말씀은 때문에 아마 그런 예산이 네.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해서 현실화가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부족한지가 수치가 정확히 산정이 돼야만이 매년 좀 나아질 거 아니겠나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을 그럼에도 파악을 불구하고 하고 계시나? 과거보다는 저희가 이 증가율을 굉장히 높게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자체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씀하시지만 과거에는 저보다 더 낮은 수준이었다는 그건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이게 좀 더 구체적인 수치로 나와야지 국민들께서 기대하는 수준이 있을 건데 이제 네. 그걸 알고 계신 여쭤봤는데 정확히 모르신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죠? 그 두 네, 번째로는 이제 이걸 산정하는데 우리 기재부 이차관님이 참석하게 돼 있어요. 규정이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몇 년 동안 차관 한 번도 안 가셨더라고요. 다 심의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기재부에서는 이 부분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 예산 때문에 이거 현실화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말을 해야 되니까 곤란해서 심의관을 대신 보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다면 왜 차관들이 그동안 뭐 정부를 떠나서 안 갔습니까, 장관님? 그 결과가 중요합니다, 의원님. 저희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기준 중위소득 가장 많이 인상해 왔고 그런 부분들은 기재부가 동일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참석 여부를 떠나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절하지 않는 대답 같습니다, 부총리님. 그러면 이 자리에 국회의원 제가 안 하고 보좌관이 와서 아니죠, 아니. 국무회의 감사해도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만. 중요한 일이면 차관님이 가서 챙기셔야 된다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음부터 우리 김 차관님이 가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의원님, 그 중생보유에 참여할 때는 저희 뭐 담당 실장, 국장들이 관련된 내용을 저희하고 다 협의를 한 다음에 저희 기재부 입장을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굳이 제가 꼭 안 간다고 그래서 기재부가 그거를 중시 여기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재부에서 참석을 안 하는 것이 문제라는 취지로 지금 질의하신 거죠? 그 복지 예산 심의관이 참여를 하고 2차관이 이제 직접 안 간 게 그쪽 중생보유의 기준 중위소득을 정하는 거에 대해서 기재부가 그렇게 중하게 여기지 않는 게 아니냐는 그런 질문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 경우에 결과를 따라서는 얘기해야 되는 얘기죠. 재정 권한을 쥐고 있는 그 기재부 차관이 오면은 압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얼핏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